저번 시간에는 기업 신용평가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3월 결산을 앞두고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의 회원사에서는 활발하게 신용평가에 대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같은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기업은 아니지만 조달청 입찰 시, 은행,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거래 시 참고자료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신용평가 등급입니다. 납품과 거래가 활발한 기업에서는 중요 신용평가에 대해 걱정인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일단 평가를 나쁘게 받으면 1년간은 꼼짝없이 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중기단에서는 효과적인 신용등급 관리와 함께 좀 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효과적인 신용등급 관리 방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신용등급 관리 방안 세 번째, 매출보단 영업이익입니다. 두 업체를 비교해보죠. 매출은 좌측의 A가 우측의 B업체보다 좋지만 B업체는 영업이익률이 점진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있는 모양새죠.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영업이익의 안정성과 규모, 질적인 측면입니다. 신용평가의 판단 요소로 외형 성장인 매출과 총자산보다는 내실 성장인 이익의 규모, 안정성이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각 등급별 평균 과세소득을 비교한 평균 이익을 보시죠.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좋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비용의 과대 계상보다는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활용한 절세를 하셔야 합니다. 효과적인 신용등급 관리 방안 네 번째, 회계, 경영투명성 확보입니다. 위 이미지는 대표적인 분식회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적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을 과대 계상할 경우 결산일 전후의 현금 출납부를 확인하거나 예금 적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찾아냅니다. 매출액도 분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결산서상의 공사미수금 또는 매출채권 명세서를 뒤져봅니다. 또한 채권, 채무, 차입금들의 누락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업종 평균과 그 규모를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반면에 어떤 회사들은 회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감 기업이 아닌데도 외부 감사를 활용합니다. 회계 분식보다는 대표님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개선 방안 제시가 등급을 상향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기업의 자산과 대표님 재산을 혼동해서 쓰면 경영위험으로 보는데요. 등급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과도한 단기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이 있죠. 경영 투명성이 탁하다고 판단합니다. 명의 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명의를 준 수탁자가 퇴직을 해도 차명을 돌려놓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귀찮은 건 압니다. 돌려놓으려면 돈 드니까요. 그런데 그만둔 그 직원이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고 주권 인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당신네 주주가 빚을 안 갚는다. 그러니 그 주식 내놔라. 이거죠. 효과적인 신용등급 관리 방안 다섯 번째, 영업 안정성 확보입니다. 부도기업 중 34%가 거래처의 부실로 인한 연쇄도산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 매출처 의존도가 높다면 안정과 수익 면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처가 부실하면 채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과 거래처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격한 성장과 후퇴를 반복하는 기업은 어떻게 볼까요? 그만큼 영업 변동성이 높아 신용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채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영업사원이나 외부기관의 정보를 활용해서 거래처 신용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운전자본의 규모를 줄이고 효율인 경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매출채권과 대여금의 회수 시기를 조절하고 매입 채무를 적절히 유지하면 이 기업이 예상치 못한 자금 소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었다고 보이거든요. 또 차입금 등을 상환 계획에 따라 무리 없이 만기 구조를 구성해두면 현금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기업이 투자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나 이익 규모에 맞지 않게 무리한 차입의 투자는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바로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채무 상환 불능을 초래할 수 있어요. 최대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유상증자나 정부 지원 자금과 같이 안정적이고 조달 비용이 낮은 자금 조달처를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달 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신용등급 관리 방안 6번째, 기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사소한 연체도 주의하세요. 은행권 정보뿐만 아니라 비은행권 정보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됩니다. 한 번의 사소한 연체라도 치명적입니다. 연체 정보를 보유한 기업은 필터링돼서 강제적으로 등급 하향 조정됩니다. CCC 플러스 이하로 강제 조정되기도 하는데요. 직원의 착오로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도 대표님의 경영관리 능력을 의심합니다. 등급 하향 조정 사유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가압류 여부 역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으로 인한 가압류에 주의하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압류 사유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중소기업은 대표님 신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 신용평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30%로 무척 높습니다. 주거래 은행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만들어 놓으세요. 신용도 향상에 도움됩니다. 단,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으면 불리한 거 잊지 마세요. 효과적인 신용등급 관리 방안 7번째, 전문가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신용이 쌓이는 시간은 더디지만 신용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전문가는 제3자의 관점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강점이나 약점, 위험 요인에 대해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 주식은 큰 위험을 낳기도 하죠. 흔히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단지 이걸 놔두다 보니 그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관리의 첫걸음은 대표님의 관심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은 이처럼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뿐만 아니라 가지급금과 차명주식 해결,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시 들어가는 무거운 세금을 줄여드리는 컨설팅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절세 전략과 잉여금 처리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애로사항들이 있다면 혹은 계획이 있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저희 중기단과 상담하세요. 저희가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겠습니다.